가맹비 거의 안 받는 브랜드, 본사가 욕심을 덜 부리는 브랜드, 적어도 점주한테 대놓고 과하게 뜯어가는 느낌이 아닌 브랜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사가 착하면 가맹점이, 점주도 무조건 돈을 벌까요? 좋은 철학이 있는데 본사 매출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은 이렇게 따뜻한 감동만으로는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결국 아이템 자체의 구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알려주는 부차언니 염혜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프랜차이즈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프랜차이즈 하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해준다라는 한사, 또 다른 하나는 프랜차이즈는 점주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그 두 프레임에 안 들어가는 이삭 토스트 이야기입니다. 이삭 토스트 하면 다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가맹비 거의 안 받는 브랜드, 본사가 욕심을 덜 부리는 브랜드, 적어도 점주한테 대놓고 과하게 뜯어가는 느낌이 아닌 브랜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사가 착하면 가맹점이, 점주도 무조건 돈을 벌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삭 토스트는 이 질문을 제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인데요. 본사가 덜 가져가더라도 아이템 구조가 빡세면 점주가 남는 게 없고 힘들고, 그러면 안 좋은 브랜드라고 인식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쉽게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삭 토스트는 단순히 토스트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프랜차이즈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계형 창업의 희망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현실적인 브랜드였는지,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욕먹지 않고 응원을 받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 햄, 계란, 소스 때문은 아니고요. 본사가 돈 버는 방식 때문인데요. 보통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매장 열기도 전에 돈이 엄청 깨집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장비, 간판, 시스템, 각종 비용, 시작도 하기 전에 목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초기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브랜드로 유명했습니다. 이 말이 왜 세게 들리냐면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시작할 때 본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 토스트는 거꾸로 간 거예요. 점주가 먼저 살아야 본사가 산다. 이런 철학을 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삭 토스트는 그냥 토스트집이 아니라 착한 본사의 상징처럼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착한 구조가 이미지는 너무 좋은데 비즈니스에서는 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사가 적게 가져간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본사가 버틸 체력도 얕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이삭 토스트가 재미있는 이유인데요. 좋은 철학이 있는데 본사 매출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삭 토스트가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경계심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본사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점주는 죽어라 일만 하고 본사 배만 불리는 구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정말 늘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적어도 대중 인식상 그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가맹비, 로얄티 구조,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여긴 진짜 점주를 생각하는 곳 같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게 또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돈을 버는지도 같이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튜버 분이 이삭 토스트 망했다라는 그런 유튜브 글을 올렸는데 정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유독 이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브랜드 응원한다, 이런 본사가 많아야 된다, 적어도 나쁜 쪽으로 악명 높은 브랜드는 아니다, 이런 말 진짜 무시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외식 브랜드는 이미지와 정서 자산이 같이 오래가야 살 수 있거든요. 이삭토스트는 이걸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은 이렇게 따뜻한 감동만으로는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사가 덜 가져간다고 해서 점주 수익이 자동적으로 확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는 결국 아이템 자체의 구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삭토스트는 객단가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고요. 조리도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엄청난 대박 구조보다는 꾸준히 팔아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본사가 적게 가져간다고 해서 애초에 많이 남는 구조의 브랜드가 아니고요. 크게 남기기 쉬운 구조는 아닐 수 있다라는 브랜드에 더 가깝습니다. 이 포인트를 빼면 이삭토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본사가 착하니까 점주도 당연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장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침 장사, 점심, 간식 수요, 입지, 회전율, 배달 비중,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즉 이삭토스트의 강점은 명확한데 이 강점이 바로 고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걸 인정해야 이 브랜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한 방 크게 치는 브랜드가 아니라 꾸준히 버티는 브랜드다라는 거고요. 이 말이 약간 심심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창업 시장에서는 이 말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매출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퇴직 후 창업, 부부 창업, 생계형 운영에서는 이런 경우가 브랜드의 화려함보다는 인지도, 진입 부담, 운영 난이도,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토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브랜드고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고 메뉴도 어렵지 않고 토스트 먹자라는 소비자 인식도 이미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행을 설명해야 하는 브랜드도 아니죠. 이게 정말 은근히 큰데요. 요즘처럼 소비 심리가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너무 비싼 브랜드보다는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메뉴가 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토스트는 엄청 트렌드에서 뜨는 브랜드가 아니고 불황에도 소비자 머릿속에 꾸준히 쉽게 지워지지 않는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가는 브랜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착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숙제이기도 하다는 거고요. 이삭토스트가 재밌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착해서 사랑받는데 착하기만 하면 사업은 또 빡세다.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소비자한테 사랑받아야 하고 점주도 어느 정도 남아야 하고 본사도 건강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가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삭토스트는 오랫동안 착한 브랜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메뉴 경쟁도 세졌고 소비자 취향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건 단순히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착한데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삭토스트가 더 중요한데요. 이 브랜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생형 프랜차이즈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선례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삭토스트를 더 응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브랜드는 사람들한테 본사도 점주도 같이 가야 된다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체로 이미 이삭토스트는 그냥 흔한 브랜드는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삭 토스트를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는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감정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창시절 시험 기간에 아침에 먹던 토스트,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나눠 먹던 기억, 엄마가 간식으로 사오던 토스트, 출근길에 허겁지겁 뛰면서 먹었던 기억, 이런 브랜드는 매춘표 한 줄만으로 평가가 안 돼요. 특히 이삭 토스트 특유의 맛은 엄청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중독적으로 익숙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화려한 브랜드는 많아도 문득 생각나는 브랜드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창업 쪽에서도 이 브랜드가 계속 언급되는 건 그만큼 기본 체급이 있다는 뜻이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소비자 경험도 누적돼 있고 좋은 의미의 추억 자산도 있고 본사 이미지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외식업에서 절대 가벼운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는 단순히 예전 브랜드가 아니라 아직도 해석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결국 이삭 토스트는 엄청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본사가 덜 가져가면 무조건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숫자의 현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 토스트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철학, 현실, 추억, 브랜드의 힘 다 같이 얽혀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본사가 착하다는 건 인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장사는 또 장사라 쉽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삭 토스트를 응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 브랜드의 진짜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싸고 맛있는 토스트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 브랜드라는 거고요. 이런 브랜드는 생각보다 정말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삭 토스트의 몰락이라는 이야기 주제로 유튜브 영상이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응원 댓글이 1000개가 넘는 거를 보고 저는 착한 프랜차이즈, 착한 기업들이 더 오래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삭 토스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알려주는 푸차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